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4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참고하실 분들 있으시면 가입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어제도 난이도 좀 어려운 상황에서 탑4 예상 경기들은 전부 다 좀 예상대로 잘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제 가입들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면서 멘트 바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8가지 경기 분석 멘트 준비해 왔고요. 오늘도 좀 난이도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자기 분석이랑 조금 맞춰보시면서 멘트 들어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멘트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포트 양식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전체 분석 이제 승패 라인이라든지 언오버 라인, 뭐 참고 지수들, 이슈들 적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탑4 경기도 역시나 이런 식으로 전체 4가지 경기 뭐 의견이라든지 이슈들 체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LG와 기아 경기 먼저 살펴보면서 멘트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어제 사실 LG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경기였는데 어제 사실 LG는 임창규 내고 누구한테 지고 왔죠? 이을이 낸 기아한테 지고 왔거든요.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LG의 최근 실전 기대값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기아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기다 라는 멘트를 어제 보내드렸었죠.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어제. 자, LG는 분명히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 오늘 토로스트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 시즌 5번의 경기에서 29이닝 동안 1.1의 WCP와 1.86의 ERA 잘 던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직전 키움 만나서 4이닝 동안 오자책 주면서 탈탈탈 털리고 왔거든요. 151km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투신, 커터, 커브, 포크까지 던져주면서 빠른 구속, 강한 구위로 상대를 조금 잡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직전 키움전에서는 구속이 좀 빠졌어요. 151이 아니라 148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구위도 좀 빠지다 보니까 키움의 타선이라고 한데 공략이 됐었거든요. 토르허스트를. 그래서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타격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어제 15출루 포함해서 6득점을 뽑아내고 왔고요. 뭐 최영호라든지 나성범이라든지 위즈덤이라든지 분명히 타점의 맛을 보고 온 직후의 경기라서 프로스트 지난 경기처럼 구속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토로스트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지는 않을게요. 높게 잡아주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사실 토로스트가 내려간 이후에도 최근에 이제 이런 불펜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또 필딩에 대한 리스크까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최근 5경기 16이닝 동안 7.31의 불펜 방어율이라든지 접전으로 가져가는 상황에서도 뭐 유영찬이라든지 뭐 장현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의 실점률이 올라가 있는 구간, 필딩에서는 최근 5게임에서 6개의 실책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LG가 또 실점을 많이 줄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토러스트부터 뭐 필딩, 불펜까지 좀 불안한 게 많아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6.8실점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기아의 선발은 양현종이 등판합니다. A 장문희 포텐포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제 140km짜리 페스볼에다가 체인지업 슬라이더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직전 NC전 던질 때 봤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뭐 직선구 중에 9위라든지 엔뮬라 90님 추천 감사합니다. 에코가 좀 들리나요? 잠시만요.
A 장훈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뭐 직선 구종의 구위라든지 뭐 이제 체인지업 타이밍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양현종 같은 경우에는 총 4게임을 나와서 LG 상대로 4게임을 나와서 22이닝 동안 12자책 4.91로 뭐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의 흐름이라든지 상성을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뭐 오늘도 퀄스 정도는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오늘도 접전 화력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기아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삼성이랑 KT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삼성이 어제 이제 원태인을 내고도 경기를 내주고 왔죠. 원태인 내고도 경기를 내주고 왔는데 최근에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3연패까지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삼성이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10득점, 3득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꼴찌까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동일기간 이제 팀 타율이 2할 2푼 1, 2까지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뭐 구자욱이라든지 디아즈라든지 강민호라든지 이런 중심 타선에서의 타점 지원이 명확하게 좀 잘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오늘 매치업 상대는 오원석이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142kg짜리 포심에다가 뭐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좀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줍니다. 일단은 디섹션이 되게 좋고요. 뭐 구위도 강해요. 특히나 이번 시즌 좌타자 만났을 때 POPS가 0.664. 그래서 일단 좌타자를 만났을 때 헌팅이 좀 안정감 있게 잘 돼주고 있다. 반면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구자욱이라든지 디아즈, 뭐 김성윤, 김영웅 이런 좌타 라인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 득점 지원 자체가 타선 사이클이 저점인 구간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이 오원석이에 대한 기대값은 저는 못해도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정도는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삼성의 선발은 이승현이 등판합니다. 142kg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슬라이더, 체인저,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일단은 이 친구의 강점은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구위에서의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분명히 구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힘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지금 KT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6푼 8리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에다가 뭐 홈런도 9방이 나오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성구 능력, 평균 득점이 7.2득점씩을 가져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아마 초반 선발 싸움에서는 KT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양팀 다 지금 불펜 ERA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실점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이고 KT는 최근 3경기 연속 불펜 실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발 구간에서 KT가 마진을 남겨주면서 오히려 불펜 구간에서는 조금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KT가 역배라면 KT 플랜이라든지 역배, 저는 역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플랜, 역배, 역마행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에는 먹자님. 자, 추천 다음 경기 감사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두산 볼게요. NC 두산. 자, 원정팀 두산이 지금 연패 장출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연패 장출이 길어지고 있는데 몇 연패죠 최근에? 4연패까지 장출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두산이 최근에 좀 아쉬운 게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6실점을 주고 있다 보니까 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 않다 한들 이 실점을 메꿔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 그래서 동일기간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콜스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콜스가 한 번도 없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펜에서에 대한 부진이라든지 필딩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두산의 선발은 김민규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144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까지 던져주면서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페이스볼에 대한 구속이 한 3kg? 4kg 정도 올라왔거든요. 지난 시즌 한 140에서 이번 시즌 한 144 정도가 찍히고 있다 보니까 구속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이 볼질. 뭐 지난 시즌도 그랬고 이번 시즌에도 역시나 이닝 데뷔했을 때 볼넷이 조금 많은 편이죠. 다만 지금 NC 같은 경우에도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대응 능력 자체가 높은 팀이 아니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명확하게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저는 이 김민규가 뜬금 잘 던져줄 가능성, 뭐 한 3이닝, 4이닝, 5이닝까지 뭐 1실점, 2실점 급으로 막아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픈을 해둘게요. 오픈을 해둘 거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NC의 선발은 라일리 톰슨 등판합니다.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커브,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레파토리가 다양한 편이고요. 일단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고요. 공이 빠르고 구위도 좋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두산 같은 경우에도 150이 넘어가는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는 사실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다 라는 점이라든지 톰슨의 구위를 이겨낼 만한 펀치력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경기가 진짜 뜬금 투수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9.5 대비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하나 키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키움. 자, 어제 양팀 1차전은 이제 하나가 좀 초반부터 빠따가 터져주면서 넉넉하게 경기 가져왔거든요. 10대5. 그래서 지금 LG랑 게임 차이가 2.5 게임 차이까지 이거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서 지금 하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에요. 1위를 탈환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여기서 하나의 선발이 문동주가 등판을 합니다. 연승 기대할만 하죠. 자, 일단은 지금 이번 시즌 21경기 나와서 114이닝 동안 1.1의 WHP와 3.16의 ERA, 153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뭐 스플리터라든지 슬라이더라든지 뭐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전체적인 서프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150 넘어가는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타이밍이 전혀 안 맞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번 시즌 이 문동주는 키움 상대로 2게임 나와서 2승 12이닝 동안 무자체 방어율이 제로였습니다. 이 키움 만나서 이거 문동주 이외에도 필승조 싹 다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보니까 키움이 오늘 과연 득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뭐 승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득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게 좀 의문이에요. 저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키움의 선발은 정현우가 등판을 하는데 142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까지 던져줍니다. 근데 이제 원하는 만큼 사실 구속이 안 나오고 있고요. 뭐 볼실하면서 위기를 좀 자초하는 모습들. 75.1 동안 본래 42개, 피홈런 8개, 뭐 피안타 83개, 1.66개 WHP와 5.73의 ERA.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하나가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냐면은 이 홈에서 가져갔을 때 팀 OPS가 0.777, 리그 전체 3위로 강했었고요. 뭐 선발, 불펜, 뭐 이제 타격 흐름까지 하나가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 굉장히 많은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하나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국내 야구 4가지 경기 있는 건 다 살펴본 것 같거든요. 일본 야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야 넘어가 볼게요. 자, 오릭스랑 이제 소프트뱅크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릭스, 소뱅. 자, 어제 양팀 1차전은 소뱅의 이제 2대1 승리 챙겨갔었는데 최근 소뱅이 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좀 명확하게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2.2득점씩 밖에 가져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야마카와가 좀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오늘 오릭스의 선발은 소타니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8번의 경기에서 104.2이닝 동안 1.22의 WHP와 3.61의 ERA,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 이렇게 가져가는데, 일단 페스볼에 대한 구위가 괜찮고요. 슬라이더에 대한 각도도 괜찮거든요. 소뱅도 이번 시즌 가장 타이밍이 아쉬운 구종 중에 하나가 밸류가 높은 브레이킹볼. 브레이킹볼에는 좀 대응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지금 소뱅이 야수에 대한 집중력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소타니가 생각보다 진짜 좀 잘 던져줄 가능성, 막 한 6이닝, 7이닝까지도 먹어주면서 뭐 무실점에서 2실점 사이로 좀 막아줄 가능성을 봐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소뱅의 선발은 아리아라 등판합니다. 147kg짜리 포심에다가 그 다음에 뭐 투심, 뭐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스플릿까지 감사합니다.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보더라인 피칭이 괜찮거든요. 다만 이 아리아라가 8월달이 좀 안 좋았어요. 5경기 나와서 29이닝 동안 피안타 40개, 16자책, 4.97로 조금 무너지는 모습. 근데 이제 오릭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보시면은 2할 6푼 4리까지 팀 타율이 올라가 있는 구간이고요. 타점에 대한 정립이 나쁘지 않은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오히려 오릭스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소뱅이 좀 따라갈 수 있는 빠따의 힘이 안 나오는 경기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이제 오릭스에 대한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한번 드려보고 싶거든요.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릭스 역배 6.5 언더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니오넴이랑 세이브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니오넴이 어제 이제 2차전을 잡아줬죠. 2차전을 잡아주면서 이제 1대1로 타이를 맞췄습니다. 오늘 이제 위닝 잡기 위한 3차전인데
지금 니오넨 같은 경우에도 소뱅이랑 이제 차이가 2.5게임 차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따라잡아 볼만 합니다. 동기부여는 충분해요. 자, 오늘 여기서 세이브의 선발은 스미다가 등판을 하는데 146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커브, 체인지업, 스플릿까지 뭐 전형적인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어주는 피칭을 가져가고 있어요. 일단은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밸류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가 조금 떨어진다 라는 리스크가 있는데, 자, 일단 이번 시즌 니오넨 같은 경우에도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죠? 일단 오늘 경기의 유효한 부분은 좌투수를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었냐면 0.711, 리그 전체 2위. 0.7이 넘어가는 팀이 지금 뭐 오릭스라든지 니오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자완투수를 만났을 때는 강점이 있는 팀이고,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8푼 8리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홈런도 8방. 선구 능력도 올라와주면서 득점에 대한 지원도 명확하게 잘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최근 이제 니오넴의 컨디션이라든지 상성을 감안해 봤을 때 스미다가 완벽투까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뭐 한 6이닝 정도, 한 3실점 정도, 컬스 정도 잡아줄게요, 저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니오넴의 선발은 후쿠시마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스플릿까지 이제 3피치 유형의 투수인데, 뭐 구속 빠르고요. 뭐 높이에서의 강점이 있고 타이밍을 굉장히 잘 뺏어주는 유형인데, 세이브도 이제 타선에서의 약점이 뭐냐면은 이제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팀이다 라고 저는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니오넴이 선발 싸움에서 먼저 점수 뽑고 약간 불펜 구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느낌 정도? 니오넴 승리 정도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물 한 잔만 하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SJMPGA 추천 감사합니다. 자, 요코하마 요미우리 경기. 자, 제가 최근에 이상하리만큼 요미우리에 대한 경기를 진짜 좀 잘 흐름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사실 요미우리랑 한신전 가져가면서 분석 가져가면서 요미우리 역배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요미우리가 경기를 이겨내는 모습을 어제 보여줬었죠. 오늘도 한번 잘 예측해 볼게요.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근거는 양팀 다 빠따가 괜찮습니다, 최근에. 게다가 지금 요미우리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오늘 구장 자체도 요코하마 스타디움이라는 어떤 구장이죠? 타자에게 유리한 구장, 타자에게 좀 친절한 구장이다 보니까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뭐 인정합니다, 이거. 자, 오늘 요코하마의 선발 먼저 볼게요. 후지남이 등판하는데 이번 시즌 3번의 경기에서 18.2이닝 동안 1.02의 WCP와 1.45의 ERA. 뭐 순수하게 그냥 잘해요. 이번 시즌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3피치 위주로 가져가면서 뭐 빠른 구속, 강한 구위, 낮은 존을 또 잘 공략해내면서 땅도 유도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사실 페스볼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150이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냐면 0.719. 리그 전체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후지나미를 지금 일본 야구 12개 팀 중에서 가장 잘 공략해낼 수 있는 팀이 저는 요미우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타점에 대한 지원도 평균 5.8득점이 될 만큼 이 타선에 대한 집중력, 타점 능력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후지나미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높게 설정을 가져가진 않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요미우리의 선발은 아카오시가 등판을 하는데 147kg짜리 페솔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 그 다음에 슬라이더, 커터, 이렇게 커브까지 최근에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실투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장타를 허용하면서 좀 쉽게 실점을 주는 빈도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 요코하마도 이번 시즌 분명히 이런 펀치력 자체가 나쁜 팀이 아니고요. 오늘 경기장이 돼 요코하마 스타디움 특성이라든지 최근에 요코하마의 타격감까지 감안을 해줬을 때 이 아카오시에 대한 기대값도 저는 높게 설정을 가져가기엔 좀 애매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미우리가 최근에 필승조 자원들도 굉장히 또 많이 썼었고 이제 어제도 좀 필승조 많이 썼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뭐 후지남이 나쁘지 않고 아카오시 네임밸류 나쁘지 않고 인정하지만 이거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히로시마랑 야쿠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기인데 뭐 이제 아두와 마코토의 좀 부진, 이번 시즌 부진, 그리고 이제 최근 야쿠르트의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감안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일단은 이 아두와 마코토 먼저 볼게요. 자, 일단은 145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스플릿 3피치 위주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전체적인 피칭 스토프가 좀 무너진 시즌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위도 좀 빠지다 보니까 하이존의 공략에 많이 들어가는데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된다는 리스크가 또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145 정도 되는 구속 정도라고 한다면 야쿠르트도 이거는 대응이 된다고 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아두아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좀 낮게 잡겠습니다. 받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요. 자, 반면에 지금 야쿠르트의 선발은 이제 페트로 아빌라가 등판을 하는데 일단 뭐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뭐 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이제 뭐 구이라든지 스터프도 나쁘지는 않아요. 특히나 존에서 조금씩 빠지는 이 유인구들을 잘 던지는 상황인데 히로시마가 최근에 컨택 능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야쿠르트가 이 타점을 생산할 때 이 히로시마가 따라갈 수 있을지 명확한 좀 근거는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빌라 같은 유형에게는 히로시마의 빠따가 조금 부진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둘게요, 저는. 열어둘 수 있도록 할 거고. 이건 그냥 뭐 심플하게 야쿠 역배에 대한 가능성,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이제 저의 방송을 참고해 주신, 참여해 주신 모든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오늘 저의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뭐 멘트가 마음에 들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로 인해서 마음에 들으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또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전체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들도 많이들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유튜브 먼저 마무리 할게요. 다들 감사합니다.
꾸리꾸기님 별풍선 450개 감사합니다.